RKO 라디오 픽처스가 배급한 영화 피노키오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피노키오는 이탈리아 동화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잣나무의 솔방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역시 테크니컬러, 총 천연색을 사용해서 선명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때도 멋진 음악이 있었지만 피노키오에서는 주제가가 대흥행하는 디즈니 음악 역사의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 곡이 피노키오의 주제가입니다. 우리 디즈니 덕후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음악이 디즈니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차차 알아가도록 해요. 자, 이 주제가를 누가 부르냐? 귀뚜라미가 불러요. 이름은 지미니 크리켓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문화가 가득 있는 미국에서는 비속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가 좀 그렇다 해서 Jesus Christ 대신에 쓴 단어가 지미니 크리켓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서도 백설공주가 처음 난장이 집에 왔을 때 난쟁이가 도둑이 든 줄 알고 외친 외마디가 지미니 크리켓이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바로 다음 영화인 피노키오에서는 이 욕처럼 쓰이는 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단어의 쓰임과는 전혀 다른 지혜자 캐릭터를 말이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보다는 2명이 줄어든 22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는 실사로 등장했던 책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가서 귀뚜라미가 책 표지를 넘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피노키오 영화는 화자 귀뚜라미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라 귀뚜라미가 계속 해설을 합니다. 원본에서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미 말을 하는 나무 토막을 인형으로 만들었는데 영화에서는 인형을 모두 완성한 날 잠들기 전 소원의 별을 보고 피노키오가 진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난 후 밤중에 파란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는 진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파란 요정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제페토가 아니라 피노키오 자신입니다. 동화와 영화 공통적으로 진짜 아이가 되려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용감하고 착하게 살면 진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요정이 말해줘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옳고 그름을 배워라고 하는데요. 이 옳고 그름은 양심이 가르쳐준다고 해요. 그러나 피노키오는 양심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곁에 있던 지미니 크리켓이 피노키오의 양심 역할로 요정에게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피노키오가 유혹을 만났을 때 빗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로써 크리켓과 피노키오는 운명 공동체가 되죠. 휘파람을 둘만의 시그널로 정합니다. 피노키오가 휘파람을 불면 크리켓이 와서 도와주는 것으로 말이죠. 원본에서는 사실 귀뚜라미는 일찍이 피노키오가 던진 나무망치에 맞아서 죽고 영혼으로 등장하는데요. 디즈니에서는 지미니 캐릭터로 탄생시켜서 더 비중 있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지미니가 늦잠을 잔 그날은 피노키오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학교를 가고 있는 피노키오를 교활한 여우들이 발견한 후 스트롬볼디라고 하는 인형극 주인에게 팔려고 계획을 합니다. 늦게 출발한 지미니가 다행히 피노키오를 발견하고 구해내는데 피노키오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지미니에게 작별 인사를 말해요. 스트롬볼리 인형극장에 가게 된 피노키오는 예상과 달리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었고 스트롬볼리는 피노키오를 계속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닫게 된 피노키오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지미니가 피노키오를 구해주려고 왔지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이때 파란 요정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서 피노키오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네, 코가 길어지는 명장면이 탄생하죠.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코 끝에 막 나뭇잎도 생기고 새집도 생기고 그래요. 여기서 파란 요정의 명대사 피노키오, 거짓말은 잘하는 거야. 네 얼굴에 붙은 코처럼 자꾸 커져. 파란 요정은 고상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따끔하게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피노키오를 풀어주죠. 또 다시 여우를 만남으로써 이번에는 오락의 섬으로 유혹해서 데려갑니다. 원작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롬볼리의 서커스단에 있는 설정인데 영화에서는 오락의 섬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오락의 섬에서 피노키오는 지미니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페토 할아버지와 엇갈려서 이제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래 뱃속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아빠를 구하려고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무려 바다 밑을 걸어서 가요. 원본에서는 스스로 고래에게 키는 피노키오인데 영화에서는 고래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먹혀요. 고래 뱃속에서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피노키오가 똑똑한 면도 있어요. 묘책을 내서 고래에게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란 요정이 그렇게 강조했던 용기가 발휘되죠. 그러나 피노키오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파란 요정은 약속했던 것처럼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피노키오는 월트 디즈니가 백설공주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수익 면에서는 제작비 대비 32배의 수익으로 백설공주의 123배와는 말도 못하게 부족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엄청나게 만족했다고 해요. 그만큼 애니메이터들의 영혼을 갈아 넣은 수고가 있었겠죠. 백설공주 때처럼 임금을 영화의 수익이 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따라서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이후 작품에서 자연스레 파업을 하게 만들었던 비화도 있지만 디즈니 스스로 그의 최대 걸작이라고 표현했던 피노키오였습니다.